인장등록 의무와 휴폐업 신고 보셨고요. 이제 이어지는 143페이지에 보시면 6절 중개계약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다루게 되는 계약은 두 개의 계약이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이번 시간에 보실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어지는 뒤에서 거래계약, 이렇게 두 가지 계약이 있습니다. 거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양의뢰인들 간에 체결되는 토지매매계약, 주택임대차 계약, 상가교환계약, 이런 계약들을 통칭해서 거래계약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적법한 중개계약이라면 이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죠. 그래서 중개계약의 내용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인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해서 의뢰인이 자기가 목적했었던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것이 조건의 성취가 되어서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 그 약정을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중개계약은 구별의 기준을 무엇으로 세울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유형을 구별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얼마나 중개 의뢰를 받을 때 중개 대상물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중개계약을 3분하면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중개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중개계약이 있으며, 그 다음에 독점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중개계약, 이렇게 중개계약은 중개의뢰 독점성의 정도에 따라서 3분해 보면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독점 중개계약, 이렇게 3분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계약은 22조에서 일반 중개계약, 이어지는 23조에서 전속 중개계약, 이렇게 두 개의 중개계약만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먼저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보통 중개계약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오픈 리스팅이라고도 부르는 중개계약의 형태인데, 일반 중개계약이란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고자 할 때 어느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배타적인 중개 권한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공개적인 중개 의뢰를 한 상태에서 가장 먼저 거래 성사를 이끌어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보수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화된 중개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A라고 하는 자가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일동의 건물을 매도하고자 집을 팔려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조력을 받고자 한답니다. 그래서 먼저 A가 B라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가서 내가 무슨 동 몇 번지에 단독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얼마에 팔고 싶으니 살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해서 집을 팔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할 수 있죠. 청약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비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가격이면 거래 가능하니 제가 살 사람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승낙하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가 합치가 되었으니까 하나의 계약이 발생했죠. 이러한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비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계약을 체결해서 A는 일단 B의 매도 의뢰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물 접수했다고 B만 쳐다보고 있는 건물주가 별로 없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C라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가서 또 똑같은 매도 의뢰를 접수하는 거죠. 또 건너편에 있는 D라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가서도 똑같은 매도 의뢰를 접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명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동일한 매도 의뢰를 한 상태에서 장차 A씨는 누구에게 복비 줄 거죠? 누구든 상관없어요. 제일 먼저 매수 의뢰인을 찾아 매매 계약 체결케 해주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보수 지급할 겁니다. 이 중에서요,
C라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E라고 하는 분을 매수인으로 A에게 소개해서 이제 A 매도 의뢰인은 C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해 E 씨와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면 이제 A 매도 의뢰인은 B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 보수를 지급하게 되겠죠. 자, 이때 B 개업공인중개사가 C 개업공인중개사보다 먼저 A와 중개 계약을 체결했지만 C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한 이상 B는 A에게 보수 10원도 못 받는 거죠. 어쩌면요, D 개업공인중개사가 C 개업공인중개사보다 이 집을 매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C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한 이상 D도 A에게는 복비는 10원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일반 중개 계약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화된 중개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반 중개 계약은 아주 낙후된 중개 방식이어서 계약의 당사자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모두에게 불리하다는 거죠. 먼저 의뢰인 입장에서는 일반 중개계약이 보편화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신속한 거래를 위해서는 한 명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라도 더 많은 의뢰를 해야 됩니다. 발품을 팔아야 되니까 불편한 데다가 어느 한 의뢰인이 한 물건을 가지고 여러 개업공인중개사들과 중개계약을 체결하니까 필요 없이 법률 관계가 복잡해지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일반 중개계약은 구두상의 합의로 말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조건과 내용이 무엇이었었는지를 훗날 입증하는 게 아주 곤란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고 발생한 분쟁을 해결할 가능성은 또 매우 낮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입장 바꾸어서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일반 중개 의뢰 접수받는 물건은 이 물건은 나만 중개할 수 있다는 배타적 중개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중개 의뢰를 접수받아도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중개 활동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B도요, C도요, D도요, A로부터 매도 의뢰를 접수받을 때 면전에서는 물론 그러겠죠. 제가 최대한 빨리 열심히 중개 활동해서 살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멘트는 날리겠지만 머릿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게 몇 군데나 걸쳐서 여기로 왔을까? 저 또 나가서 또 다른 복덕방 가겠지. 내가 괜히 저거 팔아보려고 많은 중개 활동을 해서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먼저 중개 완성한 사람이 있으면 난 하나도 10원도 못 건지지. 그러니까 책임 있는 중개 활동을 못 하다가 보니까 거래는 지체되는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런 일반 중개 계약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1993년에요. 이 법이 4차 개정이 될 때 선진중개제도로 도입한 제도가 바로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이 무엇이냐? 그 개념은 공인중개사법이 직접 규정했는데 148페이지 148페이지 법 23조 1항 2 무엇이 전속중개계약인지를 밝혔어요. 148페이지 법 23조 1항 보시면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문장 속에 괄호 안에 이하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즉 전속중개계약이란 의뢰인이 어느 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딱 찍어서 그 사람만 내 물건을 중개할 수 있도록 배타적 중개 권한을 부여하는 중개계약 방식을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속중개계약이니까 일반 중개계약과 비교했을 때 계약의 당사자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상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는 훨씬 무겁고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은 그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의 당사자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계약의 당사자인 의뢰인 간에
서로 어떤 권리 의무 관계를 부담하게 되는가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것인데, 먼저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한 개업 공인 중개사의 의무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속 중개 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는요, 2페이지 넘어가 보실까요? 153페이지에 전속중개계약서라고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이 보이시죠? 지금 보고 계시는 153페이지에 그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거부터 시작해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 과정에서 어떤 서식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이제 앞으로 쭉 나올 건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떤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 속에는요,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작성했다면 교부해야 한다는 것이고, 교부했다면 일정 기간 보관해야 될 의무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거래계약서도 작성했으면 교부하고 보존합니다. 확인설명서도 작성했으면 교부하고 보존하는 것인데, 이제 그 서식들마다 몇 부 작성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교부해야 되는지, 얼마간 보존해야 되는지가 각기 다릅니다만, 이거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외울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해야 되는데요. 전속중개계약서는 몇 부 작성해야 될까요? 자, 전속중개계약도 중개계약이고, 중개계약은 어느 개업공인중개사와 어느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잖아요. 그 의뢰인에게 교부할 거 하나, 내가 보존할 거 하나 더 만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는 언제나 2부 작성하는 겁니다. 2부를 작성해서 한 부는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한 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존하는데, 전속중개계약서 보존 의무는 3년간 보존합니다. 지금 제가 공인중개사법상 서식 사용 의무 속에는 작성하면 교부하고 교부하면 보존한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서식 보존은요, 3년 보존 아니면 5년 보존, 둘 중에 하나지 1년, 2년, 4년, 6년, 7년 보존하라는 게 없어요. 3년 보존 아니면 5년 보존인데, 이것도 외울 것도 없는 게 뒤에서 보실 거래계약서만 5년입니다. 나머지는 보존 의무가 있다면 3년 보존입니다. 그러면 안 배우셨어도 대답할 수 있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얼마 보존? 3년 보존이에요. 거래계약서 외에는 다 공인중개사법 속에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만 5년 보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팔아달라는 땅이나 집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물건을 정보 공개해야 되는데, 정보 공개는 전속중개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정보를 공개해야 된답니다. 7일? 오늘 첫 시간에도 7일이 나왔는데 뭐죠? 인장을 변경한 때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된다고 했었죠.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공개는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이요.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바로 이어지는 단원에서 우리가 이거 공부할 건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하거나 또는 일간 신문의 광고의 형태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언제까지? 7일 이내. 근데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라고 했습니다. and가 아니라 or죠. 그러니까 정보망에 공개해도 되고 아니면 일간신문에 공개해도 되는데, 어쨌든 7일 이내 정보 공개할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입니다. 의무라고요. 그런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정보가 금지가
공개가 금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정보 공개가 금지가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정보 공개가 금지되는 경우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는데 오히려 의뢰인이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을 때, 비공개를 요청했다면 그때는 오히려 정보 공개가 금지가 된다는 거죠. 의뢰인이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을 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전속중개계약은 의뢰인들 입장에서는요, 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배타적 중개 권한을 부여해서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중개 활동을 통해 신속하게 거래를 이끌어보자. 그래서 전속중개 의뢰하는 경우가 통상적이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어느 날 어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어떤 의뢰인이 와서 건물 매도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이래요. 내가 지금 당신에게만 이 건물 매도 의뢰를 전속중개 의뢰합니다. 비싸게 팔고 싶어서가 아니고 빨리 팔고 싶어서도 아니고 제가 지금 사정이 생겨서요. 조용히 이 집 팔고 이 동네를 은밀하게 떠야 될 일이 생겨서 그래서 지금 제가 당신한테만 이 물건 전속중개 의뢰하니까 조용히 살 사람 찾아서 조용히 팔고 좀 떠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알려주면 이게 좀 곤란합니다, 제가. 이래서 전속중개 의뢰했거든요. 근데 전속중개 의뢰받자마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누가 집한답니다. 이렇게 광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면 의뢰인 스스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래가 지체가 되는 것은 스스로 감수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정보 공개가 금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 지문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으나 의뢰인이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OX? X예요. 정보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정보 공개가 금지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전속중개계약 체결했는데 의뢰인이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7일 안에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해야죠. 그러나 정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각 권리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권리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건물 매도 의뢰 접수를 전속중개 의뢰받았는데 그 건물에 가압류가 되어 있어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압류가 된 사실, 근저당 설정된 사실 정보 공개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살 사람이 그거 알아야 되니까 정보 공개해야 되는데 그걸 정보 공개할 때요. 가압류 채권자가 이름이 뭐고 주소가 어떻고 연락처가 어떻고 이런 인적사항에 관해서는 정보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공개해야 될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교재 보시면 150페이지에 150페이지 중간쯤 2항에 공개할 정보 있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시행령 20조 2항에 공개할 사항이 기억항부터 시옷항까지 있습니다. 보시면 기억항,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종류, 지목 등등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두 번째, 벽면 및 도배의 상태, 디귿, 수도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설비, 오수, 배수, 쓰레기 처리 시설의 상태. 그 다음에 리을의 연계성, 근접성, 입지 조건, 환경 조건. 그 다음에 미음에 보시면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정보 공개하라죠. 근데 단서가 있어요.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아니 된다입니다. 그 다음 비읍의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그리고 마지막 중개대상물의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인데 거기도 단서 규정이 있죠.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 뭐요? 할 수 있다. 지금요
아니 된다라는 표현이 있었고 두 줄 내려오면 아니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면 안 되는 것과 안 해도 되는 것은 의미가 다르죠. 요것도 출제요원이 자주 지문을 뒤바꾸어 틀린 지문을 만듭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건물 임대에 대한 전속중개 의뢰를 받았는데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임대 의뢰를 접수받고 공시지가를 공개해도 돼요? 해도 돼요. 공개 아니 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한 거지 공개가 금지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각 권리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공개가 금지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의뢰인에게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그 개업공인중개사만 쳐다보고 있을 거거든요.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하되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하는 방법은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의 방법을 통해서 업무 처리 상황을 통보하라. 간격은 14일에 한 번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통보하는데 후일 입증의 곤란함으로 상호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방법은 문서의 방법을 통해 업무 처리 상황을 통보하랍니다. 자, 지금 펼쳐진 이런 저런 그런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이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 과정에서 준수해야 될 의무라는 게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중개계약이 무슨 중개계약일 때? 전속중개계약일 때 비로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이런 저런 그런 의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속중개계약도 하나의 중개계약의 일종이죠. 그리고 중개계약도 하나의 계약의 일종이죠. 그러면 계약이 뭐예요? 계약이란 청약과 승낙의 민법에서 말하는 계약이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죠. 어떤 의사표시의 합치? 자유로운 의사표시의 합치입니다. 계약이란 청약과 승낙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의 합치라고요. 그래서 모든 계약은요. 계약 자유의 원칙에 지배를 받는 거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것은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속중개계약도 중개계약이고 중개계약도 계약이라면 계약 자유 원칙상 체결의 자유가 보장되는 거죠. 그러므로 의뢰인이 전속중개 의뢰해도 개업공인중개사가요. 전속중개계약서 쓰기 싫으면 정보공개 같은 거 하기 귀찮으면 업무 처리 상황 통보하기 버거우면 청약에 승낙 안 할 자유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런저런 의무가 부담이 된다는 건데 만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는데 개업공인중개사 측에만 의무가 가중된다고 입법을 해놓으면 아무리 많은 의뢰인들이 전속중개 의뢰해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승낙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의뢰인도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라는 거죠. 그런데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담이 세 가지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도 세 가지인데 의뢰인의 의무 세 가지는 모두 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라고 하는 조건하에 의뢰인 의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이 얼마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만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유효기간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었다면 언제나 약정이 우선하게 된다. 그러니까 1개월로 하기로 합의했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1개월, 6개월로 하기로 했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6개월. 근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지만 유효기간에 관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면 그때는 유효기간은 얼마가 된다? 3개월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유효기간 중에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의뢰인이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물건을 의뢰하여서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아니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소개해준 상대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해준 상대방을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거래를 성사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했을 때 주기로 했었던 복비 있죠. 그 금액을 그대로 주는데 단 위약금 명목으로 지불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입니다. 다시 저쪽 그림으로 가서 A가요, B라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먼저 건물 매도 의뢰 접수를 하여 중개계약을 체결했는데 A와 B 간에 전속중개계약이 체결되었었던 거예요. 근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중임에도 A가 C라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또 이 물건을 의뢰한 겁니다. 그런데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B개업공인중개사보다 먼저 C개업공인중개사가 A에게 EC를 소개해서 C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A와 E 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라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줄 건데 A는 중개보수 100만 원을 누구에게 줘요? C에게 줘야죠. C가 중개 완성했으니까 C한테는 중개보수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이 100만 원을 위약금으로 B에게도 줘야 된다는 거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그대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해준 상대방을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거래했을 때 이번에는 A가 C라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C가 이 C를 소개해서 이제 C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A와 이 C가 앉아서 C의 거래조건 교섭에 따라 거래조건이 거의 타결 전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C의 중개로 지금 거래가 거의 막 이끌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C개업공인중개사가 커피 타러 잠깐 나간 사이에 A가 테이블 밑으로 발을 집어넣어서 툭툭 치고 눈치를 하더니 갑자기 C가 돌아와서 앉았는데 갑자기 집이 팔기 싫어졌습니다. 나중에 팔 생각이 있으면 다시 올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C도 그거 샀으면 좋았는데 안타깝게 됐네. 갑자기 변심을 하시네. 이러고 C 중개사무소를 나간 A와 이 C는 C 중개사무소 꺾어지는 골목쯤에서 다시 만나죠. 그래서 둘이 만나서 둘이 계약서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한 상대방과 배제하고 거래하는 거죠. 그러면 C의 중개활동이 이 매매계약 체결에 결정적 기여를 한 거죠. 중개 완성이나 마찬가지니까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그대로 위약금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는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중이긴 한데요. 의뢰인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물건 의뢰한 것도 아니고 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해준 상대방도 아니고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을 한 상대방이 있어서 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하게 되었다면 말이에요. 이때는 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요.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만 보존을 해주면 된다 하는 거죠.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했다면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보존해주면 된다. 50% 범위 내에서 그랬으니까요. 만약에 소요 비용이 중개보수 50%를 초과하고 있다면 50% 해당 금액만 주고, 보통은 소요 비용이 그렇게까지 투입되진 않죠. 그러면 그 비용 주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개 완성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100만 원 주기로 했었는데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할 때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을 위해서 투입한 비용이 60만 원이었답니다. 그럼 얼마 줘요? 50 주면 되죠. 40만 원이었다면 그냥 40 주면 되는 겁니다. 소요 비용은 50% 범위 내에서 보존해 주면 됩니다. 자, 제가 출발할 때 얼마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독점성을 부여받았느냐에 따라 중개계약을 구별하면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과 독점 중개계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공인중개사법에는 독점 중개계약은 규정은 없고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독점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의 결정적 차이점이 이겁니다. 독점 중개계약 하에서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거래를 성사시켰든 간에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무조건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100% 주는 게 독점 중개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전속 중개계약보다도 더 독점성이 강한 게 독점 중개계약이죠. 근데 독점 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에는 언급이 없어요. 규정이 없고 이렇게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만 이제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상호 간에는 이런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1993년 이 법이 4차 개정될 때 입법자는 이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이런 꿈을 꾸었을 거예요. 이제 이 전속중개계약 제도가 정착되기만 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해서 거래하든 내가 소개해준 상대방을 나만 쪽 빼놓고 지들끼리 거래하든 내가 중개 완성했을 때 그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죠. 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중개 완성을 위해서 투입한 비용은 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속 중개 계약이 정착이 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중개를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또 전속 중개 계약이 정착이 된다면 의뢰인이 요구하지 않아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 교부, 보존하니까 자연스럽게 중개계약은 서면화, 유형화가 정착되겠죠. 전속중개계약이 정착이 된다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공개를 통해 유통이 촉진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겠죠. 전속중개계약이 정착이 된다면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이 통지가 되니까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중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가 있고 분쟁이 발생해도 이 문서 판독을 통해 해결하면 되니까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속중개계약 제도를 선진중개제도로 93년 4차 개정으로 도입을 해서 그해 8회 공인중개사 시험부터 전속중개계약 제도가 출제되었거든요. 그래서 8회부터 출제가 되어서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이렇게 해서 작년 31회 시험까지 단 한 해도 빠짐없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전속중개계약에 따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는 한 회에 2문제 이상의 문제가 출제된 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걸 엿볼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매년 전속중개계약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를 하면 여러분들 같은 예비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수험생들이 매년 빠짐없이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학습하겠죠.
그러니까 아마 국토교통부의 의도나 기대는 이게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매년 고정적으로 비중 있게 문제를 출제하면 수험생들이 철저하게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그렇게 인이백이게 수험 여정에서 공부하고 나면 합격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활용하지 않겠느냐. 아주 순진한 발상이죠. 공부할 때만 열심히 하고 합격하고 나가서 안 쓰는데, 그래도 그 불굴의 의지가 끊기질 않아서 지금 매년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은 적어도 한 문제 또 올해 32회 시험에도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또 현실은 현실이죠. 2021년 지금도요, 현장에서 대부분 중개계약은 무슨 중개계약이에요? 일반 중개계약. 예, 그러니까 보편화되어 있는 일반 중개계약에서만이라도 중개계약의 서면화, 유형화의 방향은 또 모색해보자. 그래서 한참 지나 2000년이요. 2000년 이 법이 8차 개정이 될 때요. 8차 개정이 될 때 공인중개사법 22조가 이제 도입이 된 겁니다. 페이지 이제 앞으로 가서 22조를 보시면 143페이지예요. 찾으셨죠? 143페이지 22조 보시면 중개 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호가 밑에 보니까 몇 호까지 있어요? 4호까지. 그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가 있답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중개 의뢰인이 누구에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뭘 위해서?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해요.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가 4개인데, 첫 번째 중개 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 예정 가격,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 예정 가격에 따르는 보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밖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준수할 사항, 이러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 일반 중개계약서요.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문장 어떻게 끝납니까? 요청할 수 있다라고 끝났습니다. 요청할 수 있다라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2000년 8차 개정할 때 이런 법률 규정이 도입이 되니 이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뢰인이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아들였을 때 사용해야 할 일반 중개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두어야 했었겠죠.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법정 서식이 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들어와서 2페이지 넘어가 146페이지에 보시면 146페이지에 보시면 일반 중개계약서 양식 보이시죠? 네. 일반 중개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는 2개의 중개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라고 하는 중개계약서 양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라고 하는 중개계약서 양식이 있는데, 자, 지금 146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껴놓고 153페이지를 이제 왔다 갔다 비교해 볼 거거든요. 자, 146페이지가 일반 중개계약서죠. 147페이지는 일반 중개계약서 뒷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요, 교재를 편집하다가 펼쳐진 거지, 사실은 일반 중개계약서는 앞뒷면 한 장짜리 양면 서식인 겁니다. 원래는 앞뒷면 한 장짜리 양면 서식인데 그 생선 포 뜨듯이 지금 포를 떠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47페이지는 일반 중개계약서 뒷면이네요. 154페이지는 전속중개계약서 뒷면이죠. 그러면 147페이지와 154페이지를 한번 왔다 갔다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기재상이? 자,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다
앞뒷면 양면 서식인데 전속중개계약서와 일반중개계약서 뒷면을 비교해 보니까 기재사항이 어때요? 같죠? 같죠? 다른 건 몰라도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드려요. 다른 건 몰라도 공인중개사법만큼은 제가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공인중개사법만큼은 제가 최고라고 자부를 하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전속중개계약서와 일반중개계약서 두 개의 서식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제 앞에서 자, 요거 전속중개계약서입니다. 요거는 일반중개계약서고요. 두 개를 이렇게 보여주더니 제 앞에서 이 두 서식을 막 이렇게 해서 확 엎어놨어요. 이거 어느 게 전속중개계약서입니까? 그러면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뒤통수는 똑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서와 일반중개계약서 앞면을 보시면 앞면을 밑에서부터 비교해 올라가 볼까요? 146페이지와 153페이지를 밑에서부터 훑어 올라가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인적사항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는 란 똑같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통을 작성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문장 똑같죠. 그 다음에 6번 그 밖의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갑과 을이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말 똑같죠. 5번의 의뢰 손해배상 책임도 똑같네요. 4번의 중개보수도 같네요. 3번 유효기간 기재하는 것도 같네요. 아, 그럼 뭐가 달라요? 이 두 가지가. 네, 1, 2번이 다르고 제목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153페이지에 전속중개계약서 1, 2번은요. 전속중개계약서 1, 2번은 이 얘기 저 얘기예요. 이 얘기 저 얘기라고요. 이건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을 때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것 빠져 있는 게 일반중개계약서거든요. 그러면 뒷면은 똑같고 앞면도 중후반부는 똑같고 제목하고 1, 2번만 다르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국토교통부의 시행규칙 별지서식 담당하는 공무원이 기존에 있었던 서식을 보고 나중에 만들어진 서식은 보고 베껴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일반 보고 전속 뺏겼어요. 전속 보고 일반 뺏겼어요. 일반 중개계약서 보고 전속 중개계약서 만들었을까요? 전속 중개계약서 보고 일반 중개계약서 만들었을까요? 일반 보고 전속 뺏겼다. 전속 보고 일반 뺏겼다. 아니, 다시. 전속 중개계약은 1993년 4차 개정할 때 도입이 되었는데 정착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2000년 8차 개정할 때 일반 중개계약에서라도 서면화를 이끌어보자 해서 들어왔다니까요. 답을 알려드리고 지금 전속 보고 일반 뺏겼어요. 일반 보고 전속 중개. 예, 전속 보고 일반 중개계약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은 이렇게 두 개의 서식이 있는데 생겨먹기는 비스무리하게 생겼죠. 근데 법적 성격은 완전히 다른 것이 이 전속중개계약서는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안 했단 모를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의뢰인의 요구가 없어도 작성해야 돼요. 교부해야 되고요. 3년간 보존을 해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 업무정지 처분. 근데 일반 중개계약서도 법정 서식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으니까 지금 펄렁펄렁 왔다 갔다 비교하면서 똑같네요, 비슷하네요, 그랬잖아요. 있잖아요. 일반 중개계약서도 법정 서식은 있는데 그 법률 규정이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 요청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할 의무가 없다. 그러면 작성해서 교부한다 하더라도 의무 이행 차원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니 일정 기간 보존할 의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는 이런 법정 서식은 있지만 그 성격은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분 유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느 날 어떤 토지 소유자가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와서 토지 매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서 토지 매도 의뢰를 하면서 토지 지주가 그럽니다.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 중개계약서 하나 작성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지금 저한테 전속중개 의뢰하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토지주가 그럽니다. 아니 나 다른 복도방도 갈 건데 그냥 일반 중개하는 건데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그냥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부탁하는 거라고요. 이랬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응해야 됩니까? 의무가 없다는 거죠. 예,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이 그렇게 들어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디서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래 전속중개도 아니면서 무슨 일반 중개계약서 써달라 그래요. 귀찮게 안 해요 그런 거. 그 다른 복도방 가세요. 그러면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안 해. 중개계약 체결 안 했을 뿐이지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는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이지만 일반 중개계약서는 단지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지 작성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중개계약에 대해서 살펴보셨고 이제 7절 부동산 거래 정보망으로 갑니다. 쉬었다 보겠습니다.